30년간 지켜온 반찬가게 문을 닫는 날이다.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열었다.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된장, 고추장, 각종 나물향이 뒤섞인 내 인생의 향기. 김 사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단골 손님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이제 좀 쉬어야죠. 나이도 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시장 골목 이 작은 가게가 내 전부였는데 30년 쉽지 않은 세월이었다. 가게를 정리하는 동안 옛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아이들 어릴 때 가게 한쪽에서 숙제하던 모습, 남편이 가끔 도와주겠다고 와서는 오히려 더 일을 만들던 날들, 마지막 김치통을 닦으며 눈물이 핑 돌았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63년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친 일터와의 이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막막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TV 소리가 크게 들렸다. 남편 동만이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이어폰을 꽂은 채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다. 나를 보더니 황급히 화면을 닫았다. 왔어. 가게 정리 다 됐어? 무심한 목소리. 은퇴한 지 2년째인 남편은 요즘 온종일 컴퓨터만 붙들고 있다. 처음엔 심심풀이려니 했는데 점점 수상한 낌새가 보였다. 응, 다 정리했어. 뭐 보고 있었어? 아, 그냥 뉴스. 남편의 눈이 내 눈을 피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캐물을 기운이 없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왔다. 아들 민호였다. 어머니, 가게 정리 다 하셨어요? 오늘로 끝났어. 많이 섭섭하시죠? 주말에 애들 데리고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 오랜만에 손주들 보면 좋겠다.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다. 주말에 민호네 온대. 그래? 잘 됐네. 무심한 대답. 남편은 다시 노트북에 빠져들었다. 한숨이 나왔다.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일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부터 정말 할 일이 없다. 30살에 시작한 반찬 가게. 그곳에서 평생을 바쳤는데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막상 일이 없으니 허전했다. 이제 남편이랑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해볼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남편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식탁에 쪽지가 있었다. 지인 만나러 나갔다. 점심 안 챙겨도 돼. 요즘 부쩍 외출이 잦아졌다. 은퇴 후 동창회에 나가는 줄 알았는데 언젠가 우연히 들은 통화에선 무슨 투자니 수익이니 하는 말이 오갔다. 집안 청소를 하다 남편의 서랍을 열어봤다.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서류 몇 장이 눈에 띄었다. 대출 서류였다.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은 내역.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대체 이 돈을 어디에 썼다는 거지?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거실로 나갔다. 남편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눈빛이 이상했다. 여보. 나 대박 났어. 대박? 내가 요즘 투자하는 거 있었거든. 오늘 소식 들으니까 수익률이 30%래. 우리 곧 부자 될지도 몰라. 남편의 눈에서 이상한 열기가 느껴졌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무슨 투자인데? 난 왜 모르게. 당신은 장사하느라 바빴잖아.
걱정할까봐 말 안 했지. 내가 요즘 온라인 투자 카페에서 활동하는데 거기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종목이 있어. 진짜 대박이야. 불안감이 커졌다. 남편이 이런 식으로 흥분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혹시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거 그거랑 관련 있어?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당신 내 서랍 뒤졌어?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남의 사생활을 침해? 나도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갑자기 격해진 남편의 모습에 놀랐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적이 없었다. 그냥 내 일에 신경 좀 꺼. 평생 당신이 돈 벌어왔으니까 이젠 내가 한번 해볼게. 거실을 뛰쳐나가 방문을 쾅 닫았다. 그 순간 온몸에 한기가 돌았다. 저녁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해. 어머니, 아버지도 할 일 없으시니까 그러시는 거죠. 남자들은 일 없으면 다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주말에 뵐 때 얘기해요. 지금 회사에서 바빠서. 전화가 끊겼다. 아무도 내 불안을 알아주지 않았다. 창밖을 내다봤다. 도시의 불빛이 차갑게 빛났다. 막 시작된 은퇴 생활.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왠지 불안하게 들렸다. 일어나 보니 남편은 또 없었다. 요즘 새벽부터 나가는 일이 잦아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다. 가게에 있을 땐 쉴 틈 없이 바빴는데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 들어왔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하지만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아, 친구 만나러. 또 거짓말이다. 어제 그 일 이후로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여보, 우리 좀 얘기해야겠어. 뭔데? 그 투자 정확히 뭔지 알고 싶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왜 자꾸 그걸 캐물어?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거잖아. 나도 알 권리가 있어. 그래, 말해줄게. 내가 요즘 가상화폐 투자하고 있어. 지금 엄청 뜨거운 시장이야. 몇 달 안에 몇 배로 불릴 수 있다고. 가상화폐? TV에서 사기당한 노인들 얘기가 떠올랐다. 그거 위험하다고 하지 않아? 사기도 많고 너무 구식으로 생각하지 마.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랑 같이 하는 거야. 무슨 전문가? 온라인 투자 카페에서 만난 박 대표. 금융권에서 20년 일했대. 그분이 추천하는 종목은 다 대박났어. 불안감이 커졌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 말만 믿고 그 사람 직접 만나봤어? 아직은. 아니, 곧 오프라인 모임한대.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가져왔다. 화면을 보여주었다. 황금손 투자클럽이라는 사이트였다. 현란한 그래프와 수익률 광고가 가득했다. 저기 가입비도 내? 남편이 잠시 머뭇거렸다. 월 50만 원. 하지만 정보값으로는 싼 거야. 숨이 막혔다. 벌써 얼마나 쏟아부은 거지? 총 얼마나 투자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화제를 돌리는 남편.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날 오후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냈는데 승인이 거절됐다. 이상했다. 통장에 돈이 충분히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났다. 지난 3개월간 여러 차례 큰 금액이 출금되어 있었다. 총 3천만 원 가까이. 심장이 쿵쾅거렸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남편이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 내 평생 모은 돈을. 손이 떨렸다. 전화기를 들어 남편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꺼져 있었다. 밤 늦게서야 남편이 돌아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내 통장 돈 어디다 썼어? 기다렸다는 듯 따져 물었다. 그거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깐 투자금으로 썼어. 곧 갚을 거야. 내 허락도 없이? 그게 얼마인 줄 알아?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알아. 미안해. 하지만 곧 몇 배로 불어날 거야. 박 대표가 그랬어.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낯선 사람 말만 믿고 우리 전 재산을 날리는 거야?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다. 슬기운이 빠지며 현실을 직시하는 듯했다. 여보, 사실은 조금 손해를 봤어. 하지만 만회할 수 있어. 박 대표가 특별한 정보를 줬어. 이번엔 확실해. 얼마나 손해봤는데? 그게 남편이 말을 더듬었다. 1,000만 원 정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평생 절약하며 모은 돈이었다. 반찬 가게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모은 돈. 이제 어쩌자고. 걱정 마. 내가 다시 찾아올게. 남편은 그날 밤 계속 노트북을 붙들고 있었다. 채팅창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박 대표라는 사람과.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노트북을 몰래 열어봤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다. 대신 남편의 지갑을 뒤져봤다. 영수증 몇 장이 나왔다.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믿기지 않았다. 우리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는데 점심 무렵 딸 은정이 전화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가게는 잘 정리하셨어요? 응, 잘 지내. 너는? 저야 뭐. 바빠서 정신없이 지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요즘 문자를 자주 보내세요. 돈 좀 빌려달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얼마나?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200. 아빠가 무슨 사업한다고 하시던데 맞아요? 숨이 막혔다. 자식들한테까지 손을 벌리다니. 아니, 그런 거 없어. 돈 보내지 마. 알았지? 근데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서둘러 은행에 갔다. 남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즉시 내 명의의 새 통장을 만들어 남은 돈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그 돈을 정말 투자에만 썼을까? 다른 이유는 없을까? 머릿속에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40년 해로한 남편을 의심하는 내가 이상했지만 지금 상황은 더 이상했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낯선 고급 외제차가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남편. 누군가와 대화 중이었다. 젊은 여성이었다. 몸이 얼어붙었다. 숨어서 지켜봤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봉투를 건넸다.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뺨에 입을 맞추고 차에 올라탔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지? 혼란스러웠다. 남편의 비밀은 투자 손실만이 아니었던 걸까?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다리가 떨렸다. 방금 본 광경이 현실이라니? 마음을 추스르고 현관문을 열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금 누구랑 있었어? 남편이 화들짝 놀랐다. 무슨 소리야? 주차장에서 봤어. 여자한테 돈 주는 거.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 그거 투자 모임 회원이야. 회비를 좀 늦게 냈거든. 거짓말이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40년 해로했는데 거짓말이야? 그 여자 누구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그냥 친구 딸이야. 취업 준비한다고 해서 좀 도와준 거야. 또 거짓말이다. 가슴이 아팠다. 내가 모르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았다. 여보, 정말 다 말해줘. 우리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아니라니까. 자꾸 의심하지 마.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예전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바라봤다. 40년 동안 옆에서 잤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다. 새벽녘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조심스레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봤다. 박 대표라고 떠 있었다. 용기를 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 후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최 회장님 아니신데? 최 회장님? 우리 남편이? 저는 최동만의 아내입니다만 또 침묵 그리고 끊어지는 전화.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이상했다. 남편을 회장님이라 부르다니. 그리고 여자 목소리였다. 주차장에서 본 그 여자일까? 아침 남편은 또 일찍 나갔다. 노트북을 두고 간 것을 발견했다. 이번엔 운이 좋았다. 로그인 상태로 켜져 있었다. 황급히 이메일과 채팅 기록을 살펴봤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황금손 투자클럽은 진짜 투자 모임이 아니었다. 일종의 다단계 조직이었다. 새 회원을 모집하면 수수료를 받는 구조. 남편은 그곳에서 최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 대표는 주차장에서 본 그 여자였다. 더 끔찍한 것은 채팅 내용이었다. 남편과 박 대표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다. 애정 표현과 만남, 약속들이 오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오전 내내 울었다. 4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니? 아니, 최근에 변한 걸까? 은퇴 후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다 이런 길로 빠진 걸까? 점심때쯤 현관벨이 울렸다. 아들 민호였다. 어머니, 회사 근처라 점심 먹으러 왔어요. 얼굴을 급히 씻고 나갔다. 괜히 걱정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잘 왔다. 밥 차려줄게. 어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밥을 먹으며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그냥 친구 만나러 아버지 요즘 자주 돈 타령하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기회라고 생각했다. 모든 걸 털어놓을 때였다. 민호야, 사실은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 들어왔다. 오, 민호 왔네. 예. 아버지, 안녕하세요. 남편의 표정이 밝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민호야, 아버지가 요즘 새 사업 시작했어. 관심 있으면 같이 할래? 수익이 정말 좋아. 아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사업이요? 가상화폐 투자야. 요즘 대세지. 박 대표라고 업계 전문가가 있는데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만해! 그게 남편과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무슨 투자가 아니라 타단계야. 사람들 꼬드겨서 돈 뜯어내는 거지. 무슨 소리야? 당신 내 일에 왜 자꾸 참견해? 참견이 아니라 사실이야. 당신 노트북 봤어. 다 알아. 박 대표랑 무슨 사이인지도.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 이게 무슨... 내 엄마가 오해하는 거야. 그냥 사업 파트너일 뿐이야. 거짓말. 사진도 있어. 문자도 다 봤어. 남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너네 사생활을 침해. 어디까지 뒤졌어? 화제를 돌리려는 수작이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두 분이 대화가 필요해 보이네요. 민호야, 가지 마. 이건 내가 알아야 할 일이야. 어머니, 부부 사이 일에 저희가 끼면 안 돼요. 두 분이 대화로 풀어보세요. 아들은 서둘러 나가버렸다. 남편도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가족인데 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걸까?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았다. 여보, 우리 이렇게 더는 살 수 없어. 전부 다 말해줘. 정확히 얼마나 투자했고 그 박 대표랑은 무슨 사이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그냥 외로웠어. 넌 항상 가게 일로 바빴고 은퇴하고 나니 내가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았어.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돈을 날린 거야? 처음엔 정말 투자였어. 그런데 점점 복잡해졌어. 얼마나 썼어? 정확히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5천만 원 대출이랑 내 통장에서 3천, 그리고 내 퇴직금 2천. 숨이 막혔다. 1억이 넘는 돈이었다. 미쳤어? 우리 노후 자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미안해. 하지만 곧 회복할 수 있어. 박 대표가 특별한 정보를. 제발 그만해. 그 여자는 널 속이고 있다고. 아니야. 그 여자는 날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니. 전화기를 들어 딸에게 전화했다. 은정아, 아빠가 우리 돈 1억 넘게 날렸어. 다단계에 속아서. 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지금 정말 막막해. 내 동생한테도 말했는데 모른 척해. 엄마, 저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남편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또다시 거절당했다. 자식들마저 외면하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날 밤 결심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다. 내 인생을 되찾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가서 남은 돈을 확인했다. 이제 500만 원 정도밖에 없었다.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사라지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옛 생각이 났다. 반찬 가게,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집에 도착하자 낯선 남자 둘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정장 차림에 딱딱한 인상이었다. 최동만 씨 댁이십니까? 저희는 XX캐피탈 직원입니다. 대출금 상환이 3개월째 밀렸는데 현관문 앞에 남자들 앞에서 얼어붙었다. 대출금 상환이 밀렸다고? 남편은 그것마저 숨겼던 거야? 죄송하지만 남편이 없어요. 나중에 다시 이미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겨우 그들을 보내고 집으로 들어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휴대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했다. 꺼져 있었다. 불안감이 커졌다. 서랍을 뒤져
모든 서류를 찾아봤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 아파트에 대한 2차 담보대출 서류. 남편은 집까지 담보로 또 돈을 빌렸던 거다. 이번엔 7천만 원.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평생 살아온 집까지 위험에 처했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 으었다. XX캐피탈에서 사람들이 왔었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또 얼마나 숨긴 거야? 집에 2차 담보대출 받은 것도 알아. 영자야,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뭘 설명해?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잖아.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나도 속은 거야. 박 대표가 그 여자가 날 이용했어.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이. 진짜야. 오늘 알았어. 그 여자가 사라졌어. 연락도 안 돼. 카페 회원들 모두 같은 상황이야.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내가 바보였어. 너무 멋있게 보이고 싶었나 봐. 평생 당신 뒤에서 살다가 나도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 그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분노, 배신감과 함께 일말의 연민도 느껴졌다. 남편도 피해자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 이제 어쩌자고? 대출금은 어떻게 갚을 건데? 방법을 찾을게. 내가 다 해결할게. 남편의 말을 더는 믿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그의 해결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까.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했다. 민호야, 상황이 심각해. 아빠가 집까지 담보로 대출 받았어. 네? 그게 무슨, 이제 월급도 없는데 이자를 어떻게 갚아? 집을 잃을지도 몰라. 어머니. 그렇지만 저희도 지금 빠듯해요. 애들 학원비도 있고. 또 거절이었다. 목이 메었다. 그래, 알았어. 통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제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 그날 오후 옛 반찬 가게 건물 앞에 섰다. 이제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었다. 옆 가게 주인이 나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김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요. 시장 분위기는 어때요? 코로나 이후로 더 어려워졌죠. 그래도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오세요. 김 사장님, 반찬 찾는 손님들도 많아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내일 내가 잘하는 일, 그게 그립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결심했다. 다시 시작해야 했다. 남편에게 의지해선 안 된다. 내 힘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 저녁 남편에게 말했다. 나 반찬 가게 다시 할 거야. 뭐? 지금 이 나이에? 그래.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하지만 가게는 이미 정리했잖아. 시설 투자도 해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작게라도.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다 망쳐놔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이젠 내가 알아서 할게. 냉담하게 말했다.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다음 날 시장 상인의 사무실을 찾았다. 작은 매대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해서였다. 김 사장님, 다시 오신다니 반가워요. 마침 시동 끝자리에 작은 공간이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희망이 보였다. 그날로 계약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50만 원, 남은 돈으로 겨우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집에 돌아와 준비를 시작했다.
옛 레시피를 찾고 필요한 물품 목록을 작성했다. 오랜만에 활기가 느껴졌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그는 완전히 의욕을 잃은 것 같았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 여보, 이제 그만 일어나. 같이 대책을 찾아보자. 무슨 소용이야. 다 끝났어. 화가 치밀었다. 당신이 상황을 만들었잖아. 이제 와서 포기하겠다고? 남편이 무기력하게 고개를 저었다. 난 이제 늙었어. 누가 날 써주겠어? 나도 늙었어. 그래도 다시 시작하잖아. 말다툼 끝에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이게 우리의 끝인가? 그날 밤 현관벨이 울렸다. 열어보니 낯선 남자가 또 서 있었다. 이번엔 다른 대출 회사였다. 최동만 씨 계십니까? 대출금 상환 관련해서 왔습니다. 남편이 없는데요. 그런 부인 되시죠? 최동만 씨 명의로 된 차량이 담보로 잡혀 있는데 상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차까지. 우리에게 차가 어디 있다고? 무슨 차요? 우리는 차가 없어요. 제네시스 G80요. 작년 12월에 구매하신. 충격이었다. 남편이 내 몰래 고급차까지 샀다니 대체 어디에 두고 있는 거지? 남편의 방문을 두드렸다. 여보, 당장 얘기 좀 해.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식은땀이 흘렀다.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자정이 다 되어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들어왔다. 술에 취해 있었다. 어디 갔었어? 차 이야기는 또 뭐야? 남편이 쓰러질 듯 소파에 앉았다. 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다고? 무슨 소리야? 박 대표가 해외로 도망갔대. 돈은 다 가져가고.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얼마나 더 있는데? 더 숨긴 거? 남편이 고개를 푹 숙였다. 사업자금이라고. 자, 할부금이랑 신용대출도 총 얼마야? 3억 정도. 방금 뇌를 강타당한 것 같았다. 3억? 우리 전 재산을 다 합쳐도 그 정도였다. 미쳤어?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건데? 네, 정말 미안해. 남편이 흐느꼈다. 그런 그를 보는 내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결단을 내렸다.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이혼 상담이었다. 재산 분할은 어렵겠네요. 부채가 더 많으니까요. 하지만 채무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나요? 대부분 남편 명의예요.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남편의 채무입니다. 하지만 공동생활 중 발생한 것이라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남편과 분리해 재산을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들과 협상을 시도해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면서요? 그래. 내 아빠가 엄청난 빚을 졌어. 어떡해요. 저희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도와드리기 힘든데. 또 같은 말이었다. 이제는 기대도 하지 않았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이혼도 생각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래. 변호사도 만났어. 하지만 이 나이에 평생 같이 사셨는데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속아도 괜찮다는 거야? 내 아빠는 우리 전 재산을 탕진했어.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그만해. 너희도 날 이해 못하면 상관하지 마.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없었다. 대신 쪽지가 있었다.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널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 미안해.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다급히 남편에게 전화했다. 꺼져 있었다. 아들에게 전화했다. 민호야, 아빠가 이상한 쪽지를 남기고 사라졌어. 어떤? 자살을 암시하는 것 같아. 어떻게?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가볼게요. 막상 위급한 상황이 되자 가족의 소중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도 여전했다. 경찰에 신고했다. 실종 신고였다. 그리고 기다렸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기다림이었다. 밤늦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남편을 찾았다고 했다. 한강변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고 한다. 안도감과 함께 분노가 차올랐다.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사랑, 도망치기만 하는 사랑.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다. 우리 헤어져. 여보,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내 인생 다시 시작할 거야. 어디로 갈 건데?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 절망이 가득했지만 이미 내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다. 다음 날 작은 캐리어에 필요한 짐만 챙겼다. 시장 근처에 월세방을 하나 구했다. 작고 오래된 원룸이었지만 내 공간이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다시 일어설 시간이다. 작은 원룸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다. 좁은 공간이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다. 더 이상 거짓말과 불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시장 소리가 들려왔다. 활기찬 목소리들, 물건 사고 파는 소리, 오랜만에 느끼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오늘부터 새 출발이다. 반찬 가게를 다시 시작하는 날, 간단히 씻고 옷을 입었다.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단정하게 입었다. 거울을 보니 지친 얼굴이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시장으로 향했다. 내 작은 매대가 있는 곳으로 아직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었다. 주변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김 사장님,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하시는군요. 네, 작게 시작해봐요. 힘내세요. 단골들이 김 사장님 반찬 많이 기다렸어요. 그 말에 용기가 생겼다. 준비해온 작은 간판을 걸었다. 영잔의 반찬, 소박하지만 내 이름을 딴 가게. 가슴이 뭉클했다. 재료를 손질하고 첫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 시간이 지나자 몇 가지 반찬이 완성되었다. 첫 손님이 찾아왔다. 예전 단골이었다. 어머, 정말 김 사장님이네요. 돌아오셨네요. 네, 다시 시작했어요. 잘 됐네요. 사장님 김치가 최고였거든요. 지금 뭐 있어요? 내 반찬을 기다려준 손님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루 종일 장사가 분주했다. 물론 예전만큼 크진 않았지만 시작치고 나쁘지 않았다. 저녁 매대를 정리하고 원룸으로 돌아왔다. 지쳤지만 뿌듯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다. 휴대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 아들, 딸, 그리고 남편이었다.
아직 그들과 얘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 자신부터 추스르고 싶었다. 잠자리에 들며 내일 판매할 반찬 목록을 생각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희망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조금씩 단골이 늘어났다. 매출도 안정되기 시작했다. 아직 크진 않지만 월세와 생활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매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 민호가 찾아왔다. 어머니, 민호야, 어떻게 여기를? 시장 상인회에 물어봤어요. 어머니 갑자기 연락 두절되시니까 걱정했잖아요. 미안해.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민호가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셨네요. 그래.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나이에. 또 그 말이다. 이 나이에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듯한 말투. 난 아직 건강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아버지 소식은 들으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니, 어떻게 됐는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셨대요. 마음이 복잡했다. 걱정? 연민? 아니면 그저 무감각? 그래도 살아있으니 다행이네. 어머니, 그게 무슨... 미안해.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이 그래. 내 아버지는 우리 인생을 망쳤어. 그래도 40년 해로하신 분이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화가 치밀었다. 용서, 3억이 넘는 빚을 지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우리 집까지 날릴 뻔한 사람을 내가 대신 갚아줄 거야? 민호가 말문이 막혔다. 저희도 지금 형편이... 그래. 다들 형편이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으니까. 어머니, 정말 이혼하실 건가요? 그래. 이미 변호사 만났어. 집은요? 그 빚은? 집은 경매로 넘어가겠지? 빚은 내 아버지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하지만 어머니 이름으로 된 것도 있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한테 피해 안 갈 거야. 민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무심했죠? 그랬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저희 집에서 사세요. 방 하나 있잖아요. 처음으로 아들이 내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민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내 매대를 도와 정리해주고 돌아갔다. 한 달이 지났다. 반찬 가게는 입소문이 나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월세방은 작고 불편했지만 나만의 공간이라는 게 좋았다. 하지만 때때로 불안했다. 남편이 진 빚 중 내 이름으로 된 것도 있었다. 언제 채권자가 나타날지 모른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는데 낯선 남자가 원룸 앞에 서 있었다. 김영자 씨 맞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또 빚, 독촉인가? 네, 그런데요. 저는 변호사 이태주입니다. 최동만 씨의 의뢰로 왔습니다. 남편이 변호사를 보냈다니? 무슨 일로? 이혼 조정 관련해서 몇 가지 전달할 게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변호사가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최동만 씨가 모든 채무를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보니 남편 명의로 된 보험에 지금 5천만 원을 내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무슨...
최동만 씨가 남은 재산 중 유일하게 압류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김영자 씨의 새 출발을 위해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다. 증오와 원망 속에서도 남편은 마지막으로 이런 배려를 한 것이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병원에서 퇴원해 지금은 고시원에 계십니다. 모든 재산이 압류되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친구의 도움으로 경비원 일을 구했다고 합니다. 가슴이 아팠다. 미워해도 40년을 함께한 사람이다. 그가 그런 처지가 됐다니 제가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카페를 나와 시장으로 향했다. 오늘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남편을 만나야 할까? 정말 이혼해야 할까? 매대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매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김 사장님, 드디어 오셨네요. 방송 보고 다들 김 사장님 반찬 사러 왔어요. 방송이요? 네, 아침 뉴스에 시장 특집으로 사장님 가게가 나왔어요. 아드님이 방송국에 제보했다던데. 민호가? 놀라웠다. 아들이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다니 정신없이 바쁜 하루가 지나갔다. 매대에 있던 반찬이 모두 팔렸다. 이렇게 잘 된 적이 없었다. 저녁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다. 딸 은정이었다. 엄마, 방송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은정아, 저도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엄마, 도와드릴 거 있을 것 같아서요. 눈물이 났다. 자식들이 이제야 내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원룸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문 앞에 상자가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최신형 김치냉장고였다. 쪽지가 붙어 있었다. 어머니, 사업 번창하세요. 아들, 민호 올림. 가슴이 뭉클했다. 작은 원룸에는 너무 큰 냉장고였지만 반찬 사업에는 꼭 필요한 물건이었다. 다음 날 결심했다. 남편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 변호사가 알려준 고시원을 찾아갔다. 좁고 어두운 복도 끝. 작은 방 앞에서 망설였다.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다. 한 달 만에 보는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살이 많이 빠지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다. 여보, 들어가도 될까?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2평 남짓한 공간에 간이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다. 창문도 없었다. 앉을 곳이 마땅치 않네. 괜찮아. 침대 끝에 앉았다. 남편은 책상 의자에 앉았다. 잘 지내? 그럭저럭. 당신은? 반찬 가게 다시 시작했어. 어제는 방송에도 나왔대. 정말 잘됐다. 넌 항상 일을 잘했으니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변호사한테 보험금 얘기 들었어. 그거 받았어. 적지만 내 새 출발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고마워. 또 침묵이 이어졌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40년 동안 너한테 힘이 되어주지 못했어. 은퇴하고 나서 내가 뭔가 보여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큰 실수를 했어. 왜 그랬어? 다른 여자까지. 외로웠어. 너는 항상 가게 일로 바빴고 그 여자가 날 인정해주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것도 다 거짓이었지. 안타까웠다. 남편도 결국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 마음을 내가 알아주지 못했나? 여보, 우리 정말 끝인 걸까? 당신이 행복하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남편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40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맞을까? 다시 생각해 볼게.
이혼에 대해서. 정말?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빚도 그렇고 내가 책임질게. 지금 경비일도 시작했고 채무조정도 신청했어.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금씩 갚아나갈 거야. 남편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다. 고시원을 나오며 생각했다. 모든 게 끝난 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 원룸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다. 문득 이 작은 공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내 힘으로 얻은 내 삶의 공간. 전화기를 들어 아들에게 전화했다. 민호야, 냉장고 고마워. 마음에 드셨어요? 요즘 반찬 장사 늘어날 것 같아서. 응, 덕분에 잘 팔렸어. 그런데 엄마가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이요? 가게를 좀 키우고 싶어. 작은 매대 말고 진짜 가게로. 정말요? 그거 좋은 생각 같은데요. 그래도 자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걱정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이번엔 정말로요. 아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야 가족이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이제 다시 시작이다. 진짜 내 삶의 시작. 아침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가게 계약을 하는 날. 원룸 작은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커튼을 활짝 젖혔다.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몇 달 전과 다르게 보였다. 눈빛에 활기가 돌아왔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 으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 부동산 몇 시에 만나기로 했죠? 10시. 너 회사는 어떡하고? 오늘 반찬했어요. 중요한 날인데 함께 해야죠.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제야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 시장으로 향했다. 오늘부터 매대는 문을 닫는다. 대신 시장 입구 쪽 작은 가게를 계약하기로 했다. 아들이 부동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는 뜻밖의 인물, 딸 은정이 서 있었다. 엄마! 은정이? 너 어떻게? 오빠가 알려줬어요. 중요한 날이라고. 휴가 내고 왔어요. 두 자녀가 모두 와준 것이 믿기지 않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부동산에 들어갔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했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80만 원, 남편의 보험금과 내가 모은 돈, 그리고 아들이 보태준 돈으로 간신히 마련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 내 이름으로 내 가게를 갖는 순간이었다. 이제 정말 내 가게네. 어머니 가게예요. 진짜 사장님 되셨네요. 축하해요, 엄마. 부동산을 나와 가게로 향했다.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 매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였다. 주방 시설도 갖춰져 있었다. 여기 인테리어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편이 디자인 일을 해서요. 냉장고랑 진열대는 제가 알아볼게요. 아이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고마웠다. 갑자기 생각이 났다. 남편한테도 알려줘야 할까? 아들과 딸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아버지한테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 뭐라고 하시던? 많이 기뻐하셨어요. 어머니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가슴 한켠이 아려왔다. 남편도 내 새 출발을 응원하고 있다니. 가게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의논했다. 여러 의견이 나왔다. 그냥 영잔의 반찬이 좋지 않을까요? 심플하고 기억하기 쉬운데. 저는 엄마의 정성은 어떨까 했는데 난 그냥
새 출발이라고 하고 싶어. 아들과 딸이 웃었다. 좋은 이름이네요. 의미도 있고. 그렇게 가게 이름은 새 출발로 정해졌다. 간판도 디자인하고 인테리어도 계획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다. 딸은 휴가를 이틀 더 연장해 인테리어를 도왔다. 아들은 퇴근 후 매일 들러 진열대와 집기를 설치했다.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바빴다. 하지만 즐거웠다. 내 가게를 만들어 간다는 설렘이 있었다. 개업 전날 가게가 거의 완성됐다. 깔끔한 흰색 벽에 목재 선반, 유리 진열장. 생각보다 훨씬 멋진 공간이 됐다. 엄마, 내일 개업식에 아버지도 오시라고 할까요? 질문에 망설였다. 아직 남편을 자연스럽게 대할 자신이 없었다. 글쎄, 아직은.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반성하고 계세요. 요즘 경비 일도 열심히 하시고. 알아. 하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아이들은 더 강요하지 않았다. 내 결정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고마웠다. 개업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을 준비했다. 김치, 장아찌, 나물, 생선조림. 내가 자신 있는 메뉴들로 가득 채웠다. 개업 시간이 다가오자 긴장됐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아들과 딸이 꽃다발을 들고 왔다. 어머니, 축하해요. 엄마, 대박 나세요. 개업 테이프를 자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63세에 다시 시작하는 내 인생의 새 장. 놀랍게도 첫날부터 손님이 많았다. 매대 시절 단골들이 찾아왔고 방송을 보고 온 새 손님들도 있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개업 특별 서비스로 열무김치 더 드려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빴다. 준비한 반찬이 거의 다 팔렸다. 저녁, 문을 닫으려는 찰나 마지막 손님이 들어왔다. 고개를 숙인 채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모습이었다. 어서 오세요. 죄송하지만 거의 다 팔렸어요. 손님이 고개를 들었다. 남편이 이었다. 축하해. 가슴이 철렁했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다. 여보, 방해하러 온 거 아니야. 그냥 내 성공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남편의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다. 별거 아니지만 개업 선물이야. 행운목, 잘 되라는 의미로. 고마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자리 잘 잡은 것 같다. 손님도 많고, 응.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 역시 내 실력이면 잘 될 거야. 또 침묵.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럼 이만 가볼게. 바쁜데 방해했네? 아니야. 괜찮아. 남편이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득 물어보고 싶은 게 생각났다. 경비일은 어때? 남편이 돌아봤다. 힘들지만 괜찮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래. 빚도 조금씩 갚고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갑자기 궁금해졌다. 식사는 제대로 해? 그 좁은 고시원에서.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 마음이 아팠다. 미워했지만 그래도 4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가게 문 닫으면 저녁 먹고 갈래? 남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정말? 저녁만 같이 먹는 거야. 더 이상의 의미는 없어. 그래도 고마워. 가게를 정리하고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다. 너무 발전한 모습이라 놀랐어.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여. 다시 시작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으니까. 미안해. 여보, 내 인생까지 망칠 뻔했는데. 이제 그만해. 과거는 과거야. 우린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항상 강했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었지. 식사를 마치고 나왔다. 헤어지기 전 남편이 말했다. 혹시 가끔 반찬 좀 살 수 있을까? 라면만 먹다 보니 영양가가. 웃음이 나왔다. 그래. 언제든 와. 단골 할인해줄게. 남편이 활짝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다. 다음 날부터 가게는 더 바빠졌다.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손님이 많아졌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아들이 제안했다. 어머니, 이제 직원 한 명 쓰는 게 어떨까요? 벌써?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지만 너무 무리하시잖아요.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맞는 말이었다. 요즘 허리가 자주 아팠다. 나이가 있다 보니 예전처럼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고민 끝에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을 고용했다. 일손이 늘어나니 훨씬 수월해졌다. 한 달이 지나고 가게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제는 월세와 생활비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 심지어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딸이 전화했다. 엄마, 주말에 올라와서 선물 줄게요. 무슨 선물? 비밀이에요. 기대하세요. 주말에 딸이 남편과 함께 가게를 찾았다.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엄마, 이거 드릴게요. 요즘 온라인으로 반찬 판매하시면 더 잘 될 것 같아서요. 온라인? 내가 그런 거 할 줄 알아야지.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도요. 앞으로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돼요. 딸의 남편이 말했다. 어머님 반찬이 워낙 맛있으니까 온라인에서도 인기 많을 거예요. 저희가 택배 포장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도전이었다. 처음엔 겁이 났지만 딸과 사위의 도움으로 조금씩 배워나갔다. 놀랍게도 온라인 주문이 점점 늘기 시작했다. 서울, 부산,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주문이 들어왔다. 가게는 나날이 번창했다. 2달 만에 직원을 1명 더 고용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남편이 찾아왔다. 요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반찬을 사러 오곤 했다. 여보, 혹시 시간 있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무슨 일인데? 그냥 같이 걸을까?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었다. 사업이 정말 잘 되는 것 같더라. 응, 생각보다 잘 돼. 온라인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항상 내가 잘하는 걸 보면 존경스러워. 갑자기 진지한 말투에 놀랐다. 영자야, 난 널 다시 만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없을까? 예상치 못한 제안에 말문이 막혔다. 여보, 급하게 대답하지 마. 천천히 생각해봐. 난 기다릴 수 있어. 침묵 속에 잠시 걸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미움, 그리움, 두려움. 지금 내 삶에 만족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 이해해. 하지만 남편이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다. 완전히 없던 일로 하긴 어려울 것 같아. 시간이 필요해. 시간? 그럼 가능성은 있는 거야? 지금은 모르겠어. 하지만 천천히 친구부터 시작하는 건 어때?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다. 정말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있을까? 그를 다시 신뢰할 수 있을까? 원룸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문득 생각했다. 이 작은 원룸도
내 가게도 모두 새로운 시작이었다.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있는 것인지도. 전화기를 들어 아들에게 전화했다. 민호야,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무슨 생각이요? 가게를 좀 더 키우고 싶어. 온라인 주문이 많아지니까 공간이 좀 부족해.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옆 가게가 비었던 것 같은데. 응, 그 자리 계약해볼까 해.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자랑스러워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을 상상조차 못했다. 그때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다. 63세, 아직 늦지 않았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가게 확장 공사가 한창이었다. 옆 점포까지 터서 2배 크기로 넓혔다. 작업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내 사업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여기는 포장실로 하고 저쪽은 온라인 주문 처리 공간으로 써야겠어요. 공사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만에 확장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요즘 다들 문 닫는데 또 놀랐어요.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거든요. 공사 현장을 나와 임시로 운영 중인 작은 공간으로 향했다. 확장 공사 중에도 장사는 계속해야 했다. 직원 셋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었다. 작은 팀이 생겼다. 오늘 온라인 주문은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어제보다 더 많아요. 벌써 50건이 넘었어요. 사장님, 놀라웠다. 딸이 만들어준 온라인 채널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 올린 반찬 사진들이 인기를 끌었다. 주문서를 확인하며 전화가 울렸다. 아들이 왔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지역 방송에서 어머니 가게 특집으로 다큐멘터리 찍고 싶대요. 인생 이모작 시리즈라고? 뭐라고? 방송에? 네. PD가 어머니 스토리에 감동받았대요. 63세의 새 출발에서 성공한 이야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까? 언제 촬영한대? 다음 주부터요. 공사 끝나고 새 가게 오픈하는 과정도 담고 싶다네요. 촬영 소식은 곧 시장 전체에 퍼졌다. 상인들이 축하해 주었다. 김 사장님, 대단하세요. TV에 나온다니. 아직 부끄러워요.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평소처럼만 하세요. 사장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이 반찬을 사러 왔다. 요즘은 친구처럼 편안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여보, 방송 출연한다며? 대단하다. 별거 아니야. 그냥 작은 지역 방송이래. 그래도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나도 놀랐어. 평생 장사했지만 이렇게 관심받는 건 처음이야. 남편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혹시 나도 도울 일 있을까? 가게 확장하면 일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다. 당신이? 경비 일은 어떡하고? 2가지 다 할 수 있어. 경비는 밤에 하고 낮에는 시간이 좀 있거든. 고민이 됐다. 남편과 함께 일한다는 건 아직은 복잡한 감정이 있었다. 생각해 볼게. 지금은 확장 공사부터 마무리해야 해서.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제안만 해본 거야. 다음 주 방송국 촬영팀이 가게를 찾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적응했다. 내 이야기, 반찬 만드는 과정, 가게 확장기,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다. PD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김 사장님, 63세에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남편의 투자 실패로 모든 걸 잃을 뻔했거든요.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내가 잘하는 것, 평생 해온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매대에서 시작했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얘 인생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힘들었던 순간들,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세요.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찾아 용기 내어 시작하세요. 촬영이 끝나고 혼자 남았다. 내 말이 맞을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걸까? 하지만 내 경험으로는 그랬다. 63세에 새 인생을 시작했으니까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어 한 달 후 새 출발 확장 오픈식을 했다. 아들, 딸, 사위, 손주들까지 모두 참석했다. 테이프를 자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내 가게는 시장에서 가장 큰 반찬 가게가 되었다. 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니,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해요. 축하 꽃다발을 받으며 눈물이 났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그때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남편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수줍게 손을 흔들었다. 잠시 망설이다 그를 불렀다. 여보, 이리 와요. 같이 사진 찍어요. 남편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다. 조심스레 다가와 가족 사진에 함께했다. 가게 오픈 후 손님들로 북적였다. 방송 효과도 있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들었다. 이제는 직원이 5명으로 늘었다. 주방 담당, 포장 담당, 배송 담당. 체계적으로 분업화했다. 어느 날 아침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다. 김영자 사장님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만 저는 농협중앙회 김 부장입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지역 명품 식품 프로젝트에 사장님 반찬을 포함시키고 싶어서 왔습니다. 놀라운 제안이었다. 농협마트 전국 지점에 내 반찬을 납품하는 거래였다. 그렇게 큰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공장 설비 투자도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장님 반찬의 맛과 스토리가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도 될까? 욕심이 과한 건 아닐까? 남편에게 전화했다. 여보, 지금 시간 있어? 왜? 상담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 곧장 가게로 왔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눈이 커졌다. 대단하다. 전국 유통이라니. 하지만 공장까지 차려야 한다면 너무 큰 도전 아닐까?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아닐 거야. 돈도 많이 들 텐데. 대출도 있고 투자자도 찾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남편의 말에 머뭇거렸다. 지난번 투자 실패의 기억이 떠올랐다. 투자는 좀 무서워.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달라. 내 사업이고 내가 주도권을 갖는 거야. 내가 그저 옆에서 도울 뿐이야.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마음이 조금 열렸다. 같이 알아보자. 하지만 천천히, 신중하게 농협 측과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다. 계약 조건, 물량, 납품 방식,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다. 이제 내 사업은 작은 시장 가게를 넘어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 반찬이 전국에 알려진다니 믿기지 않네요. 사장님 이야기와 맛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공장 부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 외곽의 작은 공장을 임대하기로 했다. 설비 투자에는 큰 돈이 필요했다. 아들이 제안했다. 어머니, 제가 회사 사표 내고 어머니 사업에 합류하면 어떨까요? 뭐라고?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이제 어머니 사업이 더 안정적이에요. 전국 유통망을 갖춘 식품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딸도 전화로 의견을 보탰다. 저도 온라인 마케팅 부분에서 도울게요. 주말마다 내려갈 수 있어요. 가족 모두가 내 사업을 믿고 지원해주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 공장 설비가 들어오고 생산 라인이 갖춰졌다. 이제 새 출발은 단순한 반찬 가게가 아닌 식품 제조 회사로 성장했다. 처음으로 대량 생산한 김치와 장아찌가 전국 농협 매장에 납품되었다. 첫 달부터 반응이 뜨거웠다. 사장님, 서울 매장에서 연락 왔어요. 물량 더 보내달래요. 벌써요? 방금 보낸 물량인데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공장에는 직원이 10명이 넘게 일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장이 되다니. 어느 날 저녁 공장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찾아왔다. 아직도 이래? 마무리 좀 하고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마. 나이도 있잖아. 웃음이 나왔다. 나이? 내가 지금 뭐 할 때야? 이제 시작인데. 남편도 함께 웃었다. 그가 종이 봉투를 내밀었다. 내가 모은 돈이야. 무슨 돈? 그동안 경비일하고 모은 거. 빚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걸 다 모았어? 매달 조금씩.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마음이 뭉클했다. 남편도 정말 변하고 있었다. 고마워. 하지만 이제 빚 걱정은 안 해도 돼. 회사가 잘 되니까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어. 그래도 내 책임이니까.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이 느껴졌다. 용서하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여보, 내일 시간 있어? 회사 일 좀 도와줄래? 남편의 눈이 반짝였다. 물론이지. 내가 뭘 도울까? 우리 공장에 품질 관리자가 필요해. 당신이 꼼꼼한 성격이잖아.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배우면 돼. 그렇게 남편도 회사에 합류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부터 시작했지만 곧 품질 관리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대형 홈쇼핑에서 새 출발 김치를 특집으로 방송하고 싶다는 제안이 온 것이다. 김영자 대표님의 스토리와 상품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 같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TV, 홈쇼핑, 생방송.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방송 당일 긴장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카메라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고 상품을 설명해야 한다니. 아들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어머니, 그냥 평소처럼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생방송이 시작됐다.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김영자입니다. 63세 모든 걸 잃을 뻔한 위기에서 다시 시작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남편의 투자 실패, 가족의 외면, 다시 일어서기 위한 노력, 모든 것을. 방송 중 주문이 폭주했다. 목표 수량의 3배가 팔렸다.
대박입니다. 이런 기록은 처음이에요. 방송이 끝나고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멋졌어, 당신. 떨려서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 완벽했어. 너무 자랑스러워. 꽃다발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1년 전에 나락에서 이렇게 높이 올라오다니. 그날 밤 가족 모두가 모여 축하 자리를 가졌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주들까지 모두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의 용기와 결단력 덕분이죠. 엄마, 이제 진짜 사장님이 되셨네요.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에서 문득 깨달았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63세에 맞이한 내 인생 이모자.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1년 전보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강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다. 이제 내 인생은 새로운 챕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창업 2주년 기념일이었다. 본사 회의실에 직원 30여 명이 모였다. 이제는 작은 회사가 아닌 중견 식품기업으로 성장했다. 여러분 덕분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어머니, 2주년 기념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큰 화환을 들고 들어왔다. 농협중앙회에서 보낸 축하 화환이었다. 벌써 2년이라니 꿈만 같네. 회의실 창문으로 바깥 풍경이 보였다. 주차장에는 배송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전국 각지로 내 반찬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최근 잡지들이 놓여 있었다. 시니어 창업 성공 스토리, 인생 이모작의 롤모델, 식품업계 블루오션을 개척한 여성 CEO. 표지에는 내 얼굴이 실려 있었다. 딸이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오, 엄마. 미국 출장 중인데 엄마 인터뷰 영상이 여기서도 화제래요. K푸드 열풍의 엄마 스토리가 해외에서도 관심받고 있대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외 진출도 생각해보세요. 가능성 충분해요. 해외 진출,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다. 지난 2년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현실이 되는 걸 경험했으니까 점심시간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회사가 커지면서 직원 식당까지 생겼다. 식당에는 남편이 직원들과 식사 중이었다. 남편은 이제 품질관리부장이 되었다. 처음엔 작은 일부터 시작했지만 그의 꼼꼼함과 책임감이 빛을 발했다. 직원들의 신뢰도 두터웠다. 여보, 여기 앉아. 다들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오늘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역시 사장님 레시피는 달라요.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남편과 나란히 앉아 식사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는 파트너. 오후에 일본 바이어들 온대. 준비는 다 됐지? 샘플도 준비했고 프레젠테이션도 완성했어. 다무적인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오후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다가왔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대형 마트 3사에서 PB 상품 제안이 들어왔어요. 새 출발, 브랜드로 김치와 장아찌 라인업을 만들고 싶대요. 또 하나의 기회였다. 사업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네.
어머니가 이루신 거예요.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신 덕분이죠. 저녁, 남편과 함께 집으로 향했다. 이제 우리는 원룸을 떠나 아파트로 이사했다. 회사가 번창하면서 경제적 여유도 생겼다. 오늘 일본 바이어들 반응이 좋았어. 수출길이 열릴 것 같아. 그래? 다행이네. 가끔 믿기지 않아.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는데 나도 그래.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거구나 싶어. 아파트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했다. 남편이 TV를 켰다. 여보, 빨리 와봐. TV에서는 성공 신화를 쓴 시니어 창업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다. 그리고 화면에는 내 인터뷰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TV 속 내가 말하고 있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웃음이 나왔다.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내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었나? 항상 멋졌어. 내가 몰라봤을 뿐이지.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휴대폰이 울렸다. 교육부에서 온 전화였다. 김영자 대표님, 시니어 재취업 특강 강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표님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고 있어서요. 제가 강의라니 부끄럽네요. 대표님의 경험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큰 영감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강의를 수락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임원 회의가 있었다. 이제 경영진은 나, 남편, 아들, 그리고 몇몇 핵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음 분기 신제품 출시 계획은 어떻게 됐나요? 고추장과 된장 라인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시장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돼요. 해외 수출도 본격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과 미국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창밖을 바라봤다. 공장 옆 텃밭에는 직원들이 가꾸는 채소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 직원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한 텃밭 가꾸기였다. 문득 2년 전 작은 매대에서 시작했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오후 시니어 창업 강의를 위해 대학 강당으로 향했다. 300석 규모의 강당이 꽉 찼다. 대부분 5070대 시니어들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김영자입니다. 63세에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위기의 순간, 절망감, 다시 일어서기 위한 노력, 그리고 성공까지의 여정을. 강의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다. 저도 60대인데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 망설여져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에는 작년에 시작했더라면 지금쯤이라고 후회할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랍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김 대표님, 오늘 강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평생 반찬 장사를 했는데 나이 들어 그만뒀거든요.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해 볼래요. 할 수 있어요. 첫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다. 강의 어땠어? 처음엔 떨렸는데 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지더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좋았어. 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이 됐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 과분한 말이야. 아니야. 진심이야.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다. 대형 출판사에서 내 자서전을 출간하자는 제안이었다. 김영자 대표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인생 이모작이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기획 중입니다. 제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다니 믿기지 않네요. 자서전, 내 인생 이야기가 책으로 남는다니 감회가 새로웠다. 저녁 식사 후 아들과 딸 가족이 모두 모였다. 주말마다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갖는 것이 새로운 전통이 되었다. 손주들이 활기차게 뛰어놀고 며느리와 사위는 회사 이야기를 물었다.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2년 전 원룸 창문으로 바라봤던 그 별들과 같은 별이지만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남편이 옆에 와 서 있었다. 무슨 생각해? 그냥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 그렇게 2년 전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시작이었던 거지. 맞아.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는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봤다. 나란히 서서 같은 별을 보며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65세.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 회사로 향하며 다짐했다. 더 많은 도전,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진정한 나이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으니까.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다. 내 책상 위에는 오늘의 일정표가 놓여 있었다. 해외 바이어 미팅, 신제품 출시 회의, 자서전 인터뷰. 바쁜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행복한 바쁨이었다. 내가 선택한 길, 내가 일궈낸 성공의 달콤함. 창밖으로 새 출발,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 이름처럼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63세에 시작한 내 인생 이모작. 이제 그 여정은 계속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63세 김영자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시니어 성공 스토리를 발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이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